이재명 같이 7가지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고 어떤 것으로 먼저 쇠고랑을 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라는 것이 바로 국가폭력인 겁니다. 권한 주장하기 전에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이것부터 지켜라.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도망이야 가겠습니까? 설마. 죽어버리는 수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뀐 거지요. 윤석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 5만 원짜리 60장씩 들어있는 3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돈 봉투 꽤 도톰할 것입니다. 그게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겠습니까? 땅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겠습니까? 꺼져버리겠습니까? 건네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있는 거지요. 윤관석이는 준놈. 판사가 보기에도 너 준놈 맞은 것 같아. 최종 판단이야. 재판부가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내겠지만 영장 전담으로서 내가 하루만 살펴봐도 너 준놈 맞은 것 같아. 자, 일단 영장. 왜? 너는 준 적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놈은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놔두면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을 떠나서 증거를 빡빡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일단 시장에 넣어놔야 되겠어. 이게 구속의 그 인신을 구금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사람은 놔두면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증인을 회유한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을 할까봐 구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도망이야 가겠습니까? 설마. 또 거기다가 예전에는 갑자기 이 피고인이 죽어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글쎄 극단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자살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석연찮은 점들이 남아있는 그런.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생명 구하려면 빨리 구속시켜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쪽 동네에서는 하도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걱정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하십니다. 어찌됐든 그건 뭐 윤관석 개인의 일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 돈 봉투 윤관석은 준놈, 검찰은 이놈이 좋습니다. 판사 영장 전담 판사서 검찰 얘기가 맞은 것 같아. 준 놈이 있으면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투 20개 받아 먹은 놈, 그중에 한 놈이 2개를 받았으면 19명이 되는 거죠. 좌우 정당들 다 할 것 없이 전당대회 때는 그 일정 정도 그 지원금들이 나갔다. 후보들이 자기 조직 관리하고 일단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사람이 자기한테 표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려면 뭔가를 좀 먹어야 되고 이러려면 먹는 밥값을 이 표 가진 사람 오십시오 20명 모아놓고 갈 때 자 오늘 더치페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표 가진 당원 뭐 권리당원 뭐 현역 의원들 누가 됐든 간에 당대표 출마한 사람이 밥값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있을 때마다 뭐 2년마다 한 번씩 있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 2년이 뭡니까? 2년에 2-3번 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당대표가 바꿔치기도 되고 뭐 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당대표 출마를 뭐 유력 2명, 3명 이렇게 출마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밥값 정도는 이제 그 조직을 그 운영하는 그 의원들한테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나무랄 일이냐?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제가 여기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뀐 거지요. 그것이 여의도의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봐온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윤석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게 어떤 관행, 선거관리위원회도 눈 감아주고 뭐 검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뭐 그런 비리 제보가 있더라도 뭐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정치 자금의 일환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2022년 5월 이전까지의 여의도 정치 풍경이었다면 2022년 5월 이후에 여의도 정치 풍경은 이제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다. 그게 정치자금법에 분명히 위법이라면 그건 불법인 것이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정치 문화를 개혁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여기서 관건은 준 놈 윤관석 받은 놈 19명 수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가폭력 이렇게 올렸어요. 국가폭력. 저 국가폭력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저걸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재명 고맙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말 잘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요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재명 씨가 저걸 알고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유식함이 드러났는지 무식함이 탄로났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얼치기 무식쟁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도 글 줄 깨나 읽기는 읽었네 그런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국가폭력 자기를 소환장을 보낸 검찰을 폭력 집단 뭐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코스프레를 하려고 쓴 말인 모양인데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빨리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지금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다음에 쇠파이프를 흔들고 여기저기 뭐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가족과 뭐가 기다리는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압이 됩니까? 진압이 됩니까? 방패로 밀어붙이거나 또 곤봉으로 그 폭력을 일삼자를 제압을 해서 땅바닥에 눕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압인 겁니다. 불법 시위 진압. 이게 뭐냐? 국가가 가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뭐냐? 공권력이라는 건 뭐냐? 아름다운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근대 국가를 창시를 주장했던 그 학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폭력을 제압하는 물리력. 이게 공권력인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경찰들이 이거 쓰고 방패 들고 육모 방망이 들고 가서 제압하는 것, 땅바닥에 눕혀서 케이블 타이로 손 딱딱 묶어놓는 것.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일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가 공권력이고 그것을 국가 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가 폭력에는 뭐가 있느냐? 땅바닥에 눕히는 것. 불법 시위 난동꾼을 땅바닥에 일단 눕히는 것. 흉기를 막 휘두르는 놈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왜 신림동에서 분당에서 흉기 휘두르는 그러면 그 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흉기를 들고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 그대는 빨리 흉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경찰 앞으로 걸어오십시오. 이래 걸어오겠습니까? 가서 그냥 방망이로 무릎 정갱이로 후려쳐가지고 무릎을 꿇려야죠. 이게 공권력인 겁니다. 그때 경찰이 휘둘렀던 그 방망이 이게 폭력입니까? 폭력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국가폭력이란 그런 겁니다. 현행법을 제압하기도 하고 불법 시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 칼부림을 하고 있는 현행범 그걸 제압하는 거 이게 국가폭력인 겁니다. 신체를 구금하고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딱 일단 가둬놓는 것. 이 신체 구금.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형제입니다. 너는 우리 사회에서 같이 숨쉴 권리가 없어. 너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이게 사형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아주 말 잘 꺼냈습니다.
이재명 같이 7가지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고 어떤 것으로 먼저 쇠고랑을 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라는 것이 바로 국가폭력인 겁니다. 자기 국가폭력이라고 턱 페이스북에다가 파란 바탕에다 국가폭력. 국가폭력이 그런 범법자들에게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피땀 흘려 만든 결과가 제 여러 일로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어서 하나하나 음미를 해볼수록 김은경의 속마음 또는 그 민주당의 속사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라리 콜콜이 다 박혀 있습니다. 피땀 흘려 만든 결과라고 그랬어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그래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 50일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혁신안이 뭐지? 1번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라는 거였고 2번이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는 거였고 3번이 대의원제 폐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거는요 2023년 6월 19일 이재명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불체포 권리라고 했습니다. 특권도 아니고 거의 특자를 또 빼더라고요. 참 정말 비겁한데 말 쓰는 거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것도 특권이라고 하면은 또 뭐 누가 이상하게 볼까봐 대부분 99%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왔던 말을 이재명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랬거든요. 6월 19일 날 혁신위원회가 발족한 게 6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혁신위원회가 피땀 흘려서 뭘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피땀은 아니더라도 땀 정도는 흘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제1혁신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꼼수 탈당 방지를 볼까요? 꼼수 탈당 방지를 하자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김홍걸 복당, 김홍걸 꼼수 탈당했다가 복당했잖아요. 민영배 꼼수 탈당했다가 복당했잖아요. 대표적인 꼼수 탈당 두 사람 김홍걸, 민영배의 복당에 대해서 혁신위원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민영배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든지 김홍걸 같은 사례가 없기가 바란다든지 두 사람은 반성을 하라든지 사과를 하라든지 이런 반구의 말이 없이 그냥 꼼수 탈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킨 이 안을 볼까요? 이거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아니라 혁신위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친명계도 그렇고 개딸들도 그렇고 합창을 하듯이 대의원제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해오던 차였습니다.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혁신위원회에다 던져가지고 니들이 발표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피땀을 흘렸습니까? 흘리기는. 문재인 정권 때 4대강 보에 대해서 조사평가단이라는 걸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무슨 위원회들을 막 만드는 겁니다. 4대강 보가 환경에도 좋고
경제성도 뛰어나고 장마와 홍수에 대비책이 되고 이런 식의 의견을 낸 사람은 빼. 다 빼. 4대강은 해서는 절대 안 돼. 4대강 사업은 안 되는 거야. 보호를 만들어서 안 돼. 이런 주장을 해온 사람들만 43명으로 채워넣었다. 이제 이게 이야기 핵심인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록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좀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 설치 이전에 수치를 쓰는 것이 저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 전달용으로 보호 설치 전이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죠. 없는 상태로 가겠지.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가 녹취에도 있고 회의록에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환경부가 자료를 제출하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환경부 캐비넷에 있던 자료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말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그 각 부처에는 다 거기에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간 받아간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를 한 겁니다. 총 국고 보조금 사업 9조 9천억. 많기도 하네요. 그중에 6조 8천억을 감사를 해봤더니 적발된 부정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는 1조 1천억. 그중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865건.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저기 콧구멍이 들어간 까지 다 빼먹고 숫자를 부풀리고 얼마나 꿀 같은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민간단체 왜 NGO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공공의 영역이 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 근본 뜻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정부 또는 이론원장 안 받는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의 입김과는 무관하게 좌파 정권이 들어든 보수파 정권이 들어든 어떤 정권이 들어든 그 정권하고는 무관하게 정권의 지시나 뭐 그쪽하고 연결 없이 오로지 숭고한 시민 정신으로만 이 일을 하겠다 하려면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제대로 된 이런 민간 단체는 NGO는 정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럼 어디에서 재정을 충당하느냐?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이 사기꾼 단체들은 버젓이 정부의 보조금을 수십조 원씩 받아온 겁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이 사람들은 이런 단체를 한 그 숭고한 출발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근본적인 문제.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민간 단체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북돋우고 지원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걸 사후에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왜? 선거 때 그런 민간 단체들이 우호 세력으로 일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잘못 쓰여진 돈, 헛군데 들어간 돈 반드시 환수하라. 이 돈 다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뭐 흘러간 일은 흘러간 일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돈 300 몇 억이 아니라 단 300만 원이 됐더라도 30만 원이 됐더라도 잘못 흘러간 돈 국민의 그 세금 그건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쓴 그런 단체들 등록 취소. 우리 속담에 밤나무에 은행 열리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게 뭐냐?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손으로 특권 포기하고 혁신 자기들 스스로 그거 이루어내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가 그랬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안 받아들이면 더불어민주당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냥 뭐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망한다고? 그 사람들 심정 제가 대변해 본다면 아유 당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아유 안 망해. 과거에도 그런 적 많았어. 불체포 특권 뭐 그거 안 하면 세상 끝날 것 같이 그랬는데 그거 포기 안 해도 아무 나중에 세월 흘러봐. 김은경 당신이 지금 이 정치권을 몰라서 그렇고 민주당 몰라서 그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 너무 엄살 떨지 마. 그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 절대 못하겠다라는 쪽의 의견은 헌법상의 권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그래요. 말 잘했다. 민주당 사람들 그래 말 잘했다. 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헌법을 존중해 왔어.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래 헌법 제44조 지킨다고 하자. 불체포 특권 그래 인정해 줄게. 헌법 54조에 보면은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차기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의결할 수도 있다. 의결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의결한다. 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의결해야 한다. 의무사항. 영어로 하면 should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규절 지키는 거 봤습니까?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전이면은 12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회계년도가 시작하니까 30일 이전이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날 예산 통과된 거 몇 번이나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거 어기는데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이 헌법은 안 지키는데? 헌법 제44조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기가 막힙니다. 헌법 제46조 보면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를 남용해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하고 계약 못하게 돼 있고 재산, 이득, 취득 못하게 돼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본회의 시간에 상임위원회 시간에 뭐 청문회 시간에 휴대폰으로 계속 무슨 투자하고 자기 불법 안 했다고 그러고 헌법 어기고 있는 겁니다. 헌법. 코인 사고 팔고 장기표 대표가 한 말 중에 무릎을 치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이러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장기표 대표가 아주 화를 내면서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원래 왕이 쓰는 표현이랍니다. 임금이 쓰는 표현이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감히 무슨 권한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매우 건방진 표현이다.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다. 헌법상의 권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법을 지키려면 권한 주장하기 전에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이것부터 지켜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라는 말을 썼더군요. 특권이라고 안 하고 포기하겠다. 소환하면은 검찰에 소환하면 10번, 100번이라도 가겠다. 이제 여기에 논란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는 말을 불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기한다고 했더니 정말 포기하는 줄 알더라.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 그것도 있지만 또 뭐냐? 포기한다. 뭘 어떻게 포기한다는 거야? 이제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포기를 지금 정치적 쇼하는 거냐? 이재명의 포기쇼?
포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을 해야 되지. 실천할 방법이 없나? 뭐 검찰이 체포영장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만 이재명이 실천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직 사퇴하면 됩니다. 당 대표는 그냥 있고 인천 계양을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직. 의원직 사퇴한다. 그래서 송영길처럼 이재명도 여기에 달려있는 금배지 딱 떼어내는 순간 검찰이 언제든지 영장 청구할 수 있고 바로 판사는 심사해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선언 혹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한 달에 매달 뭐 얼마씩 나온다는 국회의원 세비가 탐나서 지금 의원직 안 내려놓는 건 아니겠죠. 그거 뭐 민주당 당비 세비만큼 벌충해 주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선을 정말로 구체적인 실천력을 갖게 하려면, 국민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하려면,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재명 대표가 나는 현행범이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나는 현행범입니다. 꼭 누구를 멱살을 잡고 막 주먹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딱 잡았을 때만 현행범이냐? 또 도둑질 하려고 담을 탁 타넘는 그 장면만 현행범이냐? 헌법에는 그런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행위를 나는 현행범이라고 스스로 내가 규정하겠다. 내가 현행범이다. 그걸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참,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제로입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이 말이죠. 지금 21대 국회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3년 동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기가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가 치러졌고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3년 동안 올해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국회의원, 전 상임위원회 상대로 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안 처리, 그다음에 회의 연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법률 소비자 연맹이 다 조사를 했더니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5분에 불과했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5분. 그래서 5분이면 어떤 시간입니까? 법안 한 개당 5분 걸렸대요. 이거는 그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는커녕 그 법안이 무슨 법안인지를 그냥 개괄적으로 한 서너 문장으로 알아내기에도 사실은 모자란 시간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왜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지, 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은 누군지, 이것은 국익과 무슨 관련이 있고 민간 이익은 또 어떻게 이익단체들이 있는지, 기타 등등. 그거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파악은커녕 이게 자기네 진영이 만든 법인지 상대 진영이 만든 법인지 그것도 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448개 법안을 57분 만에 처리했답니다. 448개 법안을 57분 만에.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한 개 법안에 7초 걸렸더군요. 한 개 법안에. 7초라는 시간은 법안의 제목을 읽어내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들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자기가 무슨 법에 찬성 손을 드는지 모르고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교권이 확립되는 것이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주의도 주고 훈육도 할 수 있는 학생생활 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시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 보시면은 아니 선생님이 학생한테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게 시행령이 있어야 하는 일인가?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법과 시행령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길동아 알겠지?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나라야? 이게 나라야? 근거가 없으면 말도 못해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